하고 있는지 참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보시면 사람이 태어나 욕망도 태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VCR에서 우리가 이제 데카르트가 나는 사고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인간은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라기보다는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현대사회가 되면서 어느덧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예컨대 내가 이렇게 지금 카드 빚이 많고 하다면 저 스카프는 아무리 이쁘지만 나중에 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인데 갑자기 막 헛게 보이는 거죠. 마네킹이 말을 시작하고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사고 싶다 하는 욕망이 뭉클뭉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이성보다는 소비에 있어서는 욕망이 훨씬 중요한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욕망이란 무엇일까요? 욕망이란 일반적인 욕구와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자고 싶고 먹고 싶고 하는 것은 욕구라고 부릅니다. 욕구는 한번 충족시키면 한동안 그런 생각이 좀 나지 않죠. 우리가 배불리 먹으면 몇 시간 동안은 이제 밥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욕망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큰 권력을 가졌으면 이제 어느 정도 만족할 만도 한데 그것보다 더 큰 권력을 욕망하게 하는 것이 욕망의 무한성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은 계속 끝없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갖고 싶은 건 한없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기쁘게 해줘, 새롭게 해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소비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또 생존을 하려면 많은 것이 필요하잖아요. 먹지 않으면 죽고 입지 않으면 춥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필요만 충족시키면 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옷장에 옷이 가득 있어도 또 새 옷을 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소비는 이제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또 새로 산 휴대폰을 들고 친구들을 만나고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야 다들 그거 너무 멋지다 하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사에서 본 대로 기쁘게 해주고 새롭게 해주고 또 남과는 다른 나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늘 새로운 것에 데려다 준다는 그런 느낌이 바로 소비가 주는 이 세상의 가장 큰 기능이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비를 극대화하게 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전략이자 고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소한의 필요만 가지고 생존에 필요한 소비만 하고 산다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렇게 많은 물건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새로워지고 또 기뻐해지고 다른 나로 변신하고 싶은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소비를 해도 한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또 남과는 다른 내가 아무리 많이 소비했어도 내 주위에 내가 보는 사람보다도 내가 더 많이 소비해야 마음이 놓이는 이제 그런 세상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 소비사회가 가지고 온 하나의 역설이자 하나의 모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소비사회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소비사회에서는 우리가 물건으로 살 수 없는 것까지도 물건으로 값을 매겨서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좋아했던 드라마의 한 대목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똑바로 봐. 너 네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아니야. 생각해봤어. 대단한 치원스한테 제일 대단한 게 뭘까? 우습게도 그건 돈이더라고. 그거라면 나도 자신 있는데 말이야. 난 뭐하러 그렇게 먼 길을 돌아온 걸까? 사랑?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사면 될 거 아니야.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예, 재밌게 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다 보셨죠? 네. 예, 우리 한류 드라마의 열풍을 일으켰던 그 주인공이었던 가을 동화의 한 대목입니다. 원빈, 송혜교는 예나 지금이나 참 멋있어요. 그렇죠? 네. 저기서 남자 주인공이 묻습니다. 이제 네 사랑을 돈으로 살고 싶다. 내가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여러분, 저런 대사가 나오면 흔히 여자 주인공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남자 주인공의 뺨을 딱 때리면서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하고 딱 이제 뛰어나가야 되는데, 제가 저 드라마 보면서 순간 저도 놀랐습니다. 얼마나 줄 수 있어요?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여자 배우의 모습에서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저 상황에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면 저 상황에서 사실 여자 주인공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 하나의 역설입니다. 물론 제가 그 역설을 이해하는 것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사랑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게 됐다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지요. 저게 드라마의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결혼 정보회사 같은 데서 나오는 통계를 보면 사람들이 이제 조건에 막 맞추어서 자기와 조건과 소위 스펙이 맞는 사람들끼리 사랑을 하겠다 하는 그런 통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제가 이 장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소비나 또는 가격과 시장과 관련 없는 게 뭘까 생각하면 뭐 가족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이런 것이라고 하지만 그 사랑조차도 이제 돈으로 사고 싶다 또는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 보면 우리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많은 상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축구 끝나고 목이 마르면 수도를 틀어놓고 입대서 수도를 먹었는데, 요즘은 전부 생수병에 드는 생수를 구매해서 사용을 합니다. 또 결혼식을 할 때 너무 하객이 적으면 저쪽 집안에 조금 창피해 보일까 봐 돈을 주고 아르바이트생 하객을 산다고 그래요. 이런 정도로 뭐든지 돈만 주면 구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 바로 소비사회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을 소비사회가 물신을 섬기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신은 물질적인 신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뭐든지 가격을 매겨서 환산할 수 있게 되고 비쌀수록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좋은 것이 비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그렇게 비싸요? 그럼 무지 좋은 거겠네? 이렇게 역산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소위 요즘 명품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가격이 비싼 사치품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치품의 특징은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면 아마도 굉장히 품질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화됐다는 것이죠. 이런 걸 가격 품질의 연상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가격 품질의 연상작용 같은 것도 사실은 하나하나의 모든 것의 가격을 매기고 상품화시키고 또 그것을 소비해버리는 이런 소비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소비 만능의 시대, 물질 만능의 시대로 우리가 치닫고 있는데, 과연 왜 이런 사회로 우리가 도래해 버렸을까 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해온 그림을 하나 같이 보실까요? 저것이 소위 그 산자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어로 짝퉁이라고도 하고요. 소위 모조품이나 가짜 제품을 얘기하는데, 저 왼쪽에 그 어느 햄버거 가게 마크하고 비슷한데 M자가 하나 더 있죠, 그죠? 예. 또 오른쪽에 확실히 보이진 않지만 저게 또 어느 휴대폰 이름을 딴 소위 하이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휴대폰은 삼송 휴대폰입니다. 예. 삼성이 아니고 삼송이라고 합니다. 그 왼쪽에 보이는 자동차는 어느 굉장히 고급 스포츠카 자동차인데요. 저희 진품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게 잘 보면 저것도 산자의 제품, 즉 가짜 모조품이랍니다.
제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중국의 어떤 모조품 산업이